근데 그러면 전반적인 이제 골반교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어떤 걸 알아보실 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를 드렸는데 그러면 임신 중에 내가 진짜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아셔야 되잖아요. 보시면 일단은 체형이 막 변해요. 근데 제일 큰 거는 척추가 모양이 변하고 여러분의 호르몬 때문에 영향을 받아요. 이 두 가지가 또한 그 여러분의 골반통과 요통을 일으키는 원인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어떠세요? 이렇게 쭉 가는 게. 척추, 허리 한번 보세요. 허리가 어때요? 허리가 앞으로 이렇게 휘어요. 등은 좀 어때요? 등은 굽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골반 부위인데 골반에서 이 통증을 일으키는 부위가 있어요. 제가 화살표를 해놨죠. 혹시 이 관절의 이름을 아시는 분 있을까요? 우리 대답할 때는 아이맘 하셔야 돼요. 관절의 이름을 아시는 분? 네. 고관절 아니에요. 또? 네. 요추 아닙니다. 여기요, 여기. 저 막 의대생 1학년 애들한테 물어봐도 모를 거예요 아마. 근데 요거는 여러분 요거는 청골이라고 하고 여긴 장골이라고 그래요. 두 개에 맞는 다시 한번 아시는 분? 아이맘 네. 땡. 아이맘 하셔야 돼요. 아시는 분? 뭐뭐 관절이에요. 아시는 분? 제가 알려드렸어요. 청골이랑 장골이 만나는 관절이에요. 네. 네, 정답이에요. 아기 나중에 EQ가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청장 관절인데 이 청골이랑 장골이 만나는 데인데 여기가 여러분 보면 이게 뭐냐면 인대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부위는 보통 관절들은 다 이렇게 맞물려 있거든요. 여러분 요런 관절 보시면 이렇게 다 맞물려서 돌아가요. 딱 이렇게 끼우면 이렇게 경첩같이 돼 있잖아요. 근데 요런 데들도 이제 공에 구멍에 절구통에 이렇게 딱 끼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얘들은 옆으로 그냥 나란히 붙어만 있어요. 그거를 테이프로 바른 것처럼 인대만 있어서 굉장히 약한 관절인 거죠. 그래서 막 높은 데서 떨어지면 여기가 툭 분리가 되기도 해요. 이렇게 탁 쳐버리면. 근데 그런 일은 잘 없어요. 근데 이게 아기가 들어가면 여기가 쭉 커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기가 커지면서 그러다 보니까 인대랑 관절이 쭉 늘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걷거나 앉았다 일어설 때 삐걱삐걱거리면서 아픈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부위 아시는 분? 아이맘 하셔야 돼. 아시는 분? 다시 한번 아시는 분? 네. 치골. 맞다고 해드릴게요. 사실은 치골은 여기랑 여기 뼈를 치골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치골 결합부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에 디스크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도가니탕 먹으면 그 하얀 색깔 말랑말랑한 거 보셨죠? 그런 성분 같은 게 여기 들어있는데 여기는 원래 그 간격이 뭐 한 1cm도 안 되게 이렇게 좀 작은데 여러분 출산할 때 0.3mm 이상 쫙 조금 더 이게 늘어나요. 아기가 나오는 구멍을 넓히기 위해서.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게 탁 하고 분리되는 사람들도 정말 드물게 있어요. 그런 분들은 수술하거나 아니면 출산 후에 이제 이런 거 복대 같은 거 이제 매놓고 하거든요. 이런 부위들이 이제 골반이 커지면서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통증 부위가 돼요, 주로. 그래서 이런 게 아픈 부위라서 그러면 이게 늘어나면서 아프면 그냥 아프면 당연한 걸까요? 골반 아프신 분 지금 되게 많으시네요. 나는 안 아프다. 그죠? 지금 보면 한 반반 되는데 그럼 왜 누군 아프고 누군 안 아프죠? 늘어나는데. 왜 그럴까요? 유연성. 그것도 있죠. 자세. 그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생활 패턴. 노산인 경우, 그 다음에 아기가 큰 경우, 다산인 경우, 둘째, 셋째. 약간 그런 식으로 골반 통증. 그리고 예전에 골반을 다쳤던 분, 임신 전부터 아팠던 분, 이런 분들이 자주 아파요. 또 하나의 사실은 그 근육 이렇게 요통, 골반통의 원인 중에 하나는 이 복근 때문에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임신 전, 출산 중, 임신 중, 출산 후거든요. 어때요 차이가? 나 설명할 수 있다. 아이맘 하셔야 돼. 이렇게 오늘 다 앞에 앉으신 분들 열심히 하시네. 네. 복직근이 벌어졌다가 음. 출산하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아서. 아니 돌아온 거예요 이게. 예, 돌아온 거예요. 근데 거의 이러실 거예요. 출산 후에 엄마들은 거의 다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밖에서 볼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밖에서 배에서 보이는 게 뭐예요? 딱 보이는 거. 살. 배꼽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살 말고 배꼽. 배꼽 생각해보세요. 우리 옛날에 이렇게 아래 위로 조그맣게 길었잖아요. 비키니 막 이렇게 속옷 딱 입으면 이랬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동그래져요. 참외 배꼽처럼. 아, 네. 그래서 유럽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이나 헐리스터들 이런 데면 아기 낳고 나면요 여기를 이렇게 다 꼬매버린대요. 안으로 이렇게 내시경해가지고. 예, 근데 저희 나라도 수술해요. 근데 저희 나라는 이게 제대로 안 돌아와서 탈장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가 되게 얇은 막이에요, 여러분. 근데 막인데 거기에서 이제 막 그 물건을 막 들거나 뭐 이렇게 좀 배에 힘이 많이 들어간 상황이 되면 요 사이로 이렇게 장이 튀어나오는 탈장 같은 게 생기기도 해요. 그런 분들은 수술해야 돼요. 여기를 꼬매줘야 돼요. 막아줘야 돼요. 이제 그런 경우 있는데, 그러니까 등을 저희 나라는 그렇게 돼서 좀 가는 경우가 그래서 출산 후에 한 2개월, 3개월 정도 되면 거의 다 이렇게 돌아오는데 배꼽 위에다가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놓고 윗몸 일으키기 하듯이 고개를 딱 들면 복압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 간격이 촉지가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많은 분들은 한 6개월 됐는데도 세 손가락 이상 쑥쑥 들어가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좀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돼요. 그럼 누가 이런 게 심해지나? 똑같아요. 원래 비만해서 운동 코어라고는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 다 아기 많이 낳으셨던 분들, 그다음에 아기가 큰 사람, 뭐 노산인 사람, 이제 이런 경우들이 다 이런 합병증이 같이 많이 오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보면 뭐 같아요, 여러분? 코르셋 같죠? 복대. 그러니까 복근이 하는 역할은 이 척추와 몸통을 안정화시켜주고 지지하는 역할을 해줘요. 그 물건을 들거나 돌리거나 할 때 아프지 않게 이렇게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더 이상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리고 호르몬 때문에 인대들이 다 늘어나요. 그 호르몬이 릴렉신이라는 호르몬인데 릴렉스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릴렉스. 이완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머리에서 발가락 끝까지의 모든 인대들이 늘어나게 해요. 그래서 손목이 낭창낭창하고 조금 나중에 뭐 들 때 되면 좀 불안하고 아프고 그렇게 되고 발도 이렇게 쫙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아치가 낮아지면서 발 길이도 길어져요. 조금 발 사이즈 조금씩 커지셨죠. 이제 그런 현상이 몸에인데 척추에도 마찬가지예요. 척추도 보면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테이프처럼 쭉 길게 발라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 인대들이 있는데 걔들도 느슨해져요. 그러니까 그 동전 이렇게 막 쌓아가지고 테이프 발랐는데 그게 이렇게 조금씩 느슨하게 흔들린다고 생각하시면 그런 상황이 지금 여러분의 몸에 일어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초음파로 실제로 보면 이 정도 간격이 있는데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여기 사이에 제가 초음파를 탁 대고 보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골반 아래쪽 근육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아기가 점점 커지잖아요. 밑으로 쭉 처지게 되죠. 그죠?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한테 지금 생기는 문제가 뭘까요? 요실금. 오늘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 많이 왔어요. 요실금. 예. 그러니까 이런 종합적인 문제가 여러분들의 몸에 생기고 있는데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것들을 좋아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근육들을 다스려주면 통증도 작고 요실금도 좋아질 수 있는 거고 산후 운동의 회복의 초점은 어디에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막 러닝머신 하고 막 윗몸 일으키게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근육들을 조금씩 계속 이렇게 수축을 시키면서 그 회복력을 높여나가는 게 산후 운동의 핵심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거를 왜 꼬매겠어요? 체형 회복이 빨리 일어나고 빨리 그게 돼요. 잡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처럼 이제 굳이 이런 걸 안 해도 이제 좀 임신 때부터 계속 관리를 하시면 돼요. 요거는. 그리고 둘째 낳을 계획이 있으시면 둘째 낳기 전부터 계속 관리를 좀 하세요. 그러니까 뭐 가서 운동을 1시간씩 2시간씩 하는 게 아니라 짬짬이 집에서 하시면 돼요. 뭐 5분 10분씩. 그래서 허리 통증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죠. 척추가 변하고 호르몬이 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복근까지 이제 코어 근육까지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이런 거 여러분 느끼시죠? 밤에 누우면 막 팬티 라인 위쪽에 막 뻐근하게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 통증 이런 게 있고 굽히려고 하면 되게 불편하고 그죠? 이런 통증이 이제 임신 관련 허리 통증의 패턴이에요. 또 하나의 또 체형 변화를 알려드리면 몸통이 두꺼워진다. 이제 옷 다 사셨죠? 막 산모 옷 이런 거 그죠? 근데 이 몸통이 왜 두꺼워질까요? 근육이 늘어나서 여기는 갈비사이 근육이 있거든요. 근데 크게 늘어날 것 같지 않아요. 또 지방, 살이 쪄서 뭐 그럴 수도 있죠. 가슴도 커지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잖아요. 보시면 이게 여러분 이렇게 본인 여기 갈비뼈 한번 맞춰 명치 밑에 맞추면 이렇게 요 세모나게 요 부위가 만져져요. 만져지시죠? 예. 네.
이제 그 부위가 원래는 70도였는데 임신하면 100도까지 쫙 벌어져요. 그죠? 아기가 크고 올라오죠. 그러면 우산처럼 얘들이 이렇게 쓱 벌어지는 거예요, 옆으로. 근데 여러분 갈비뼈 통증 심한 산모들도 많거든요, 되게. 요거 그래서 막 뻐근하게 막 여기가 너무 아파요. 앉아있 근데 무슨 동작할 때 갑자기 훅 하고 아파요. 막 이런 표현하시는데 이런 변화들 때문에 갈비는요. 여기 갈비 여러분 갈비 드시잖아요. 그게 이 갈비랑 갈비 사이에 있는 갈비 사이 근육이에요. 갈비살이. 갈비 사이 근육들. 근데 걔네들이 이렇게 벌어져서 계속 긴장을 하고 있으니까 아픈 거예요. 그 다음에 막 숨쉬기도 좀 이제 폐도 이렇게 올라가서 공간이 좁아지니까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뭐 이런 현상들도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몸통이 둘레가 한 5에서 7cm가 커져요. 이것 때문에 그죠? 우산 딱 키면 벌어지잖아요. 그거처럼 이제 커지는 거예요. 이제 종합적인 변화가 여러분 몸에 생긴 거죠. 그래서 막 이런 데들도 막 눌리고 아프기도 하고 찌릿찌릿해요, 뻐근해요, 명치가 아파요, 막 이런 것들 생기는. 요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좋아지게 하려면 그 갈비 사이 근육을 다스려서 그 가슴 부위 이거 유연성을 키우셔야 돼요. 요거는 우리 흉곽의 유연성을 키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아기 낳고 나면 당연히 이렇게 줄어들긴 하는데 근육은 다 처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허리 라인이 없어요. 살은 다 빠졌는데 원래 나 있었던 내 허리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막 이러겠는데, 근데 이런 근육들을 잘 다스려 주시면 그 필라테스 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허리만 되게 날씬한 게 이제 그런 호흡법이나 이런 운동들을 잘 해서 그렇거든요. 물론 생각하면 이제 체형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